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에 네.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이 패권이 추락하면서 사실은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미국의 패권 추락을 강제하고 있는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자주진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죠. 이쪽의 흐름도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오늘은 군사 부문보다는 네. 경제 쪽을 좀 네. 봤습니다. 브릭스라고 예, 하는. 예, 예.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강화되는 중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브릭스가 이제 올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네. 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지역과 나라들이 브릭스에 이제 가입 신청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약 한 50여 개국이 이제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있다. 신청을.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다 받을 건지, 뭐 아니면 일부만 받을 건지는 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결정이 될 거고. 네. 근데 주요한 나라들이 이제 터키, 터키. 예, 튀르키예. 터키가 튀르키예. 여기를 가입하려고 그렇죠. 그래요? 나토의 일원이죠. 나토의 일원인 튀르키예가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 나토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네요. 예, 예. 거기다가 그러네요. 이제 슬로바키아, 어. 그다음에 헝가리 이런 헝가리. 나라들이 이제 동유럽 쪽의 주요 나라들이 이제 이런 그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지금 그래요. 들어오고 있죠. 말레이시아가 공식 신청을 했고 역시. 예. 말레이시아. 태국이 또 공식 신청을 태국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또 마찬가지로 신청한다고. 이 얘기가 대세인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세?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주요한 한국은요, 한국은? 한국 얘기 한국 얘기 할 게 없어요. 한국 얘기는. 네, 참 창피합니다. 그냥 창피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세계적인 흐름과 대세를 모르고 네. 그저 앉아가지고 그냥 미국 뒷다리만 잡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큰일 났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브릭스가 지금 한마디로 분위기 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세가 됐어요. 사실상 이게 대세가 됐고 네. 더 이상 이걸 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이게 자기들도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힘으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무릭수가 생기는 거죠. 무리수가. 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지금 색깔 혁명 일으켜가지고 네. 친미 정권을 세웠어요. 유누스 이제 이 유누스가 무슨 뭐 마이크로 크레딧 뭐 이래가지고 뭐 빈자를 위한 무슨 그 서민금융 뭐 이따위로 한국에도 막 책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 유누스 놈이 사실은 악질 고리대공업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 많은 건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 혁명을 하지만 대세는 바꿀 수 없다. 맞습니다. 대세는 바꿀 수 없다. 이렇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브릭스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미국 경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도 경제가 안 좋죠? 그렇죠. 유럽은 뭐 최근에도 보도 나왔듯이 독일이 뭐 폭스바겐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맞아요. 정도니까요. 그 얘기 나왔습니다. 예, 독일이 지금 현재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을 2024년대 3.8% 정도 네. 내다보고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 다음으로 아마 독일이 러시아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반면에 유럽의 각국도 독일은 0.3%, 영국은 0.8%, 1%도 안 되는 네. 그런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이게 좋게 마이너스가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 경제가 거의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독일 제조업의 천국이라고 했던 독일이 사실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슐츠나 이런 나치의 이 후예들이 이게 이놈들이 그 자국 국민을 자국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미국 앞잡이나. 계속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독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죠. 그래서 네.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등장하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나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나치다. 그렇죠.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민족적 세력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하고 독일 경제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네.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런 입장을 취한 반면에 이게 정상적이지. 이 슐츠 얘들이 지금 나치예요. 얘들이 문제야. 해외 침략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문제인 겁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유럽 경제가 폭망하면서 네. 유럽의 정치 지형도 좀 바뀌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친미 세력이 몰락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이죠. 네. 얘도 그냥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양쪽에서 지금 이 보수적인 국민전선, 네, 마리르펜, 좌파우파. 그다음에 이제 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이 흔히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 이 양쪽의 협공을 받아서 이번에도 그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물러나야 되는데 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계기고 심지어는 그 총리 총리도 지 맘대로 네. 총리를 임명하니까 탄핵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면 안 돼요. 예. 프랑스가 탄핵되면 한국도 자동법으로 가지 않을까요? 분위기 타서. 분위기 타서. 예. 뭐 아무튼 어디라도. 예, 그래서 슐츠 얘도 지금 위기에 처해 날아갈 있고, 상황이고. 예. 프랑스 마크롱도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경제 몰락과 뗄 수 없는 그렇죠. 상관이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은 지금 현재 여전히 이제 큰 게 이제 대선이고 경제 위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해외에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뭐 이런 흐름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부채 규모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네.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무력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안 갚으려고. 그렇죠. 돈도 갚을 수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뭐야 돈을 못 갚으면은 배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채권자를 암살하는. 그렇지. 뭐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무력으로 지금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다가도 이제 색깔 혁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요. 네. 실패했고 마두로 정권이 강력하게 방어에 성공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성공을 했죠. 일부 성공도 일부 성공했고 그래서 그 미얀마 앞바다에 있는 방글라데시 섬이죠. 방글라데시의 섬인 세인트 마틴 섬을 군사화시켜서 미얀마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건 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은 미국 민주당 내 집권 세력 내에 오바마 세력과 클린턴 세력이 있는데 이 오바마 세력이 영 해리스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해리스에 대한 흔쾌한 지지를 하지 않고 원래 지금 마누라를 미셸 오바마를 내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해리스가 새치기 한 겁니까? 새치기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세력 관계에 있어서 약간 밀린 게 아닌가. 오바마와 해리스는 둘 다 흑인 아니에요? 이 해리스는 인도계죠. 인도입니다. 인도 자기 인도의 딸이다라고 떠들어댔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흑인의 딸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가짜 흑인이다. 짜가 흑인이다. 뭐 흑인이라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조카죠. 이 케네디 가문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주 최초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가문이 사실 미국에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죠. 미국 내에. 그래서 이런 케네디 쪽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제시 갓바드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그나마 괜찮은 의원들이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하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유리합니다. 정상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유리하다. 무조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X에서도 뭐 거의 73대 20 몇 %로 이렇게 그 머스크도 예측을 했는데요. 한국의 언론들이야 여전히 뭐 해리스가 앞선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제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그래서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는 거예요? 머스크가 뭐 이긴다고? 트럼프가 이기니까 거기서 붙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머스크의 생각도 트럼프와 비슷하니까. 비슷하다. 입장이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바이든 싫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전쟁을 확대해서 아예 선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불법 월경. 불법 이민, 이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월경인데요. 막 수천 명씩 때려 들어옵니다.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든 4년간 약 2천만 명 정도의 그 불법 월경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많이 넘어왔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을 주고 이 투표권 시민권 인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또는 그 질병, 전염병을 돌게 해서 전염병이 돌면 도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 투표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건을 좀 만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런 불법 이민, 불법 월경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투표권을 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또 하나의 그 선거 변수다. 이렇게 그럼 좀 트럼프 보여요. 쪽에서는 반발하겠네요. 반발하죠.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얘기했죠. 그 트럼프가 저 누굽니까 그 저 트럼프 저 페이스북 만든 응? 페이스북 저커버그? 저커버그한테 예. 저커버그한테 네가 또 한 번 선거에 개입하면 감가라. 그러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네. 근데 저커버그가 진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죠. 왜냐면 얘가 2020년에 그 원래 주 단위 카운티별로 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코로나 핑계 대고 대형 그 뭡니까?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그 개표를 하면서 바깥에 참관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 개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전국적으로 그런 불법의 개표를 그 체육관 시설하고 이런 거 각종 개표 시설을 돈을 내주고 지원해준 인물이 지커버거라. 네. 그래가지고 지커버거가 다시는 안 그걸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분열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이제 두 달도 밖에 채 안 안 남았죠. 남았죠. 네. 예, 그래서 아주 이제 갈수록 긴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설에서는 뭐 민주당 애들이 정권을 내주기 싫으니까 뭐 또 큰 사건 하나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사고 얘기가 칠 수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9.11에 준하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오히려 전쟁 위기는 고조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더 크게 확대하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투표를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불리하잖아요. 전쟁을 확대한다는 거. 미국 시민들도 전쟁을 반대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오히려 만약에 전쟁이 크게 터지면 아예 선거 자체가 이게 유야무야하게 되는데 뒤로 밀려지거나 뭐 이런 어떤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미국 애들이 그런 힘이 없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 핵전쟁이 아닌다면은 재래식 무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미국에서 핵 사용 지침인가? 그렇죠. 핵 사용 지침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예. 그게 내 주요한 내용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을 동시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얘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들이 어떻게 그걸 동시 상대하겠어. 그럼 미쳤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크레이지다 이런 얘기 나오죠. 뭐 매드니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문제는 어쨌든 핵에 가지고 있는 이게 뭐 낡은 기종이든 뭐 오래된 거라 하더라도 많은 양의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또 이 벙커버스터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구식이든 신식이든 어쨌든 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피해가 커지는 거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부담스러운 것이지.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얘들이 또 전략 핵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전략 핵잠수함에서 쏘는 핵미사일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과연 갈 거냐라는 어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를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아직도 핵전쟁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아니죠. 어쨌든 그때도 설마 했죠. 그렇죠. 설마 했죠.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마탱이가 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단 말이죠. 동북아와 한국. 지금 한국과 한반도, 대만 쪽에 긴장이 엄청 빠른 속도로 고조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죠. 네네. 한미일이 특히나 전쟁 준비에 아주 박차를 가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주일미군의 지위를 높여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위대를 사실상의 그 정상 국가의 군대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얘들이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통합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이후의 과정에서는 미일 연합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일 연합사라는 건 한미 연합사처럼 미국의 지휘하에 일본군의 모든 병력을 지휘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일 연합사와 한미 연합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요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미일 연합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사실상 미군의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핵무력과 한일의 재래식 무력을 통합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2005년부터 나왔던 미국의 핵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전략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아주 뭐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서 또한 한국에 있는 유엔사를 이게 사실 이게 75년도 해체라고 됐던 건데 유엔에서 이거를 지금 더 강화하고 재활성화시킨다는 미명하에 여기에 독일을 지금 가입시켰고 그다음에 독일 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일본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 전범국도 일본이 여기 또 유엔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완전 웃기는 거지. 그래서 18개국, 10개국에 10개국이 19개국이 되는 이런 그 일종의 아시아판 나토에 일단 내지 모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연합사 이 유엔사 내에는 이미 그 대부분 다 나토예요. 그렇습니다. 튀르키예가 빠질 것이고 이디오피아가 빠질 거고 하면 남는 게 다 나토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하고 또 일본이 가입하는 이런 어떤 기가 막힌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뭘 더 합의할런지 그렇지만 기시다가 지금 나온 얘기가 일본인을 유사시에 소개하는 내 한국이 협력한다 이런 얘기죠. 그 협정을 체결한다는 그렇죠.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제3국이라고는 표현하는데 제3국이 아니고 한국이 와서 먼저 한다는 얘기는 한국이 유사시 일본인 소개에 대한 방법을 지금 한국 유사시 논의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좀 찝찝한데요. 예. 그러면 한미일 군사 동맹을 기시다가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거의 예견하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비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미국인 소개 훈련을 항상 해왔던 거니까 미군 애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 소개 훈련들을 어차피 훈련이라기보다 협력을 어쨌든 하겠다. 지금 뭐 당연히 하는 건데 한국 정부가 협력해달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기시다가 어쨌든 여러 이유로 사실 그 내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여러 이유로 지금 기시다가 퇴임하잖아요. 그렇죠. 9월 말에. 그러면 누가 일본 총리를 할 거냐. 그렇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제 고노다로 현 방위상하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인가 이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되면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나마 평안법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사참배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인데 고노다로 얘는 여태까지 최악의 구구 수구 파시스트 같은 나치다 이거죠. 얘가 지금 뭐 한국의 허락 없이도 적기지 공공 능력을 높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북에다가 미사일 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노다로가 만약에 일본 총리가 된다면 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유사시에 일본인들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쉽게 하면 소개한다, 대표시킨다 그럴 때 일본 자위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자위대가 또 한일 간에 그러니까 지금 그 협약을 맺죠. 그렇죠. 그 한일 간의 군수지원 협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 완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이 자위대는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 들어온 거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 구구 세력들이 한국의 이 뉴라이트들이 지금 막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동을 하고 있죠. 준동. 윤석열 정권은 또 계속 전진 배치하고 있고. 그렇죠. 뉴라이트를 전진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박정희 동상 다시 또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승만 기념관 지금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나치의 원조인 스테판 반데라를 찬양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한국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친미 세력의 원조인 이승만과 박정희를 또다시 지금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친일 세력들이 대거 지금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스테판 반데라를 찬양함으로써 파시화됐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 결과가 전쟁 아닙니까? 한국도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들이 더욱더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 계엄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계엄리가 나오고 있죠. 저 소장님 뭐 그런 계엄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모르는데요. 윤석열이 다른 방법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뭐 그대로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퇴임 후에 감옥 가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이란 카드를 버릴 수가 없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럼 계엄을 한다는 거는 그 외후 내환 내란의 위기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전쟁을 도발해서라도 계엄을 선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 근데 그 미국이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과연 막고 있느냐 지금 윤석열의 흐름을. 윤석열이 계엄을 추진하려는 건 민주당도 지금 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야, 너 하지 마. 근데 가만 놔두고 있다. 저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에, 역으로 또 미국에서 흘려줄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계엄을 얘들이 진짜 만약에 추진했다면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그냥 몰래 이렇게 막 하다가 확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쟤들도 뭔가 정보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국 입장은 제가 볼 땐 그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을 날리면 지금 급격하게 준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그렇지. 아시아에서의 전쟁 준비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지. 한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렵게 한일 붙여놨는데 그렇지. 이거 잘못해서 이재명 대표 되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한편으로는. 근데 다른 한편은 얘가 계엄을 추진할 위험이 있어요. 전쟁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얘를 또 날려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아니 계엄이나 이런 거는 군사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이게 결국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죠. 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애들이 뭔가 지금 양다리를 지금 재고 있다.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대단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대단히 위험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비슷합니다. 지금 양상이 우크라이나 비슷하게 극우적이고 아주 그 파시즘적인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그런 만약에 대거 부상하고 만약에 계엄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크라이나처럼 될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금 위험이 처해요. 우크라이나도 계엄 상태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젤렌스키가 친나치 세력을 등용하면서 자기 권력 기반을 다졌고요. 그러면서 전 사회를 파시화시키면서 그렇죠. 뭐 반대하는 정당 다 해산시키고 그렇죠. 언론 다 통제시키고 그렇죠. 쉽게 하면 파시화로 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엄령 없이 그걸 할 수 있다면 윤석열은 그걸 하려고 하겠죠. 지금 흐름상.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계엄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그렇죠. 지원할 그러려면 것이냐, 이제 군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스톱시키고 막을 것이냐.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전쟁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없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다른데 아무튼 이게 지금 하는 양상을 보면 비슷한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스러운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이 전쟁을 막고 계엄을 막을 거라는 담보는 없다. 그럼요. 아니, 당연하죠. 계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 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브릭스가 확대 강화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전쟁 위기는 더 올라가고 특히 한반도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더 광장에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이건 이제 광장에 국민들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을 날려야 미국의 이 구도를 파탄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을 날려야. 맞습니다. 자, 윤석열을 날려야 될 필요성이 엄청. 그래서 올해 이번 9월 28일 날 대거 지금 많이 거리로 정말 많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홍삼 드시고. 홍삼 드시고 거리로 나오십시오. 힘내시고.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